걷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주에는 걷기 좋은 길이 꽤 많은데요. 뭐 숲길도 있고 올레길도 있고 둘레길도 있죠. 근데 또 하나의 걷기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길을 따라서 제주를 탐미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 제주 밭담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먼저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머들이 머들머들이 햇살 가득한 바닷길을 함께 걸어봐요. 청명한 날씨 덕인지 가을에는 참 축제가 많아요. 또 제주를 대표하는 축제 가운데 밭담 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매년 이맘때 열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떤가요? 예, 일단 뭐 밭담 축제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13년도에 사실은 농식품부가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제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제주 밭담하고 완도의 구들장론이 1, 2호로 동시에 사실은 등재가 됐고요. 2014년도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FAO 세계 농업 유산에 똑같이 우리 구들장론하고 제주의 그 밭담, 사실 정확히 따지면 밭담 농업 시스템인데 그것이 동시에 등재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14년도에 결국에는 이제 그 밭담이 많이 있는 뭐 구자 월정리, 뭐 진빌레 뭐 밭담이라 그럽니다만 거기에서 제1회 그 밭담 축제가 이제 처음 시작됐죠. 그렇게 해서 2019년도까지 5회까지 계속 진행이 됐고요. 아시겠습니다만은 2020년에서부터 2021년은 그 유명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단됐고, 예. 작년에 이제 중단됐던 것이 이제 그 동명리, 한림로 동명리 수류촌 그 밭담길을 중심으로 해서 제 이제 6회 밭담 축제가 열렸죠. 그 올해는 7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7화가 되고요. 그 똑같은 장소에서 열립니다. 장소에서 열리는데 10월 20일에서부터 22일까지 약 이틀간에 걸쳐서 동명리의 그 수료촌 밭담을 하고 옹포의 그 어울림 마당에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축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밭담길 걷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밭담 쌓기 체험이 있고, 그다음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들도 있고, 그다음 밭담 쌓기 경연대회도 있습니다. 경연대회요? 네. 그거 어떻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여기? 경연대회 출연자들은 일단 지역 주민이나 관광객 중에 전문가가 아니고 전문 돌쟁이가 아니고 아마추어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은 시간 안에 얼마나 튼튼하게 많이 쌓느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예쁘거나 이런 거는 상관없고요. 단단하게 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단단하고 보기 좋고 보기 좋게. 많이 쌓고 네,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아니 저도 그 돌빈학교에서 예전에 돌담 쌓는 걸 배우기도 했었고 직접 쌓아봤는데 이게 진짜요? 어려워요. 아유, 보기와 달리.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일단 돌이 너무 무겁고요. 무겁고 돌들이 부정형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그거를 맞추는 것도 어렵고. 예, 맞추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작가님은 저는- 가보셨어요? 네. 축제도 가보고 또 그런 이제 밭담 축제를 하기 위해서 밭담을 홍보할 때 아무래도 밭담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필요할 때 또 제가 가서 조잘조잘 이렇게 밭담과 함께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왜 이게 보물이고 그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좀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불렀나요? 그럼 올해도 가시겠네요. 네, 가볼 생각입니다. 그 제주 곳곳에 밭담길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8개 마을 중에도 그 중에서 약간 뭐 핵심 권역 마을이 있나요? 밭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어떤 밀도 군락의 어떤 의미라든지 아니면 주변과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원형 보존성, 예전의 어떤 스타일로 뭐 축조를 하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제가 보기엔 8개 마을이 지정된 곳들은 나름대로 그 조건들을 대부분 다 만족하고 있는 나름대로 우수한 바담 마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저 기준으로는 부자 지금 이제 1회에서부터 5회까지 열렸던 월장리의 그 진길래 그 밭길이 밭담의 그 뱀이라 그러죠. 한 구획단 면적이 사실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밭담의 길이도 사실 넓고 더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래도 좀 남한테 자랑하고 싶다라는 밭담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저 8군데를 전부 다 완주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사는 지역이 한림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서쪽 지역 밭담길을 많이 봤는데 일단 수류천 그 동명리 밭담길 같은 경우는 명월성이 딱 그 코스 중에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 귀덕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도 돌이 많기로 유명해서 곳곳에 가다 보면 잣질도 있고 그 돌담이 특이합니다. 돌이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어음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형 자체가 이렇게 경사져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서 쫙 밑으로 내려다보는 바다까지 쫙 내려다보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애월 수산리 같은 경우는 또 저수지와 그 천연기념물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특징이 있고 다 마을마다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어디가 뚜렷이 좋다 나쁘다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작가님도 밭담길 많이 걸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보물섬에서도 많이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길은 삼촌과 함께 걸은 밭담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어음도 같이 걸으면서 방금 얘기하신 그 잣담이라든지 머들 이야기를 머들은 또 이렇게 쌓아놓은 산처럼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삼촌들의 밭담 부심은 그야말로 마을마다 대단하셔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척박하다 그랬잖아요. 돌밖에 안 나온다. 근데 캐묻고 캐물으면 우리 돌이 제일 좋다. 농사가 제일 잘 된다 하면서 그 돌부심도 대단하시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머들 이게 돌이 하도 많이 나와서 거기 옛날에 뭐 신제주를 개발할 때라든지 뭐 도남에 가면은 맹고기가 엄청 우는 우물이 있었는데 너무 그 우물에 맹고기가 많이 울어서 우리 이제 어음에 있는 동네에 돌들을 가가지고 거기서 메꾼 적도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삼촌이 우리 돌로 뭘 했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때 그 표정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돌과 친하게 생활하면서 산 찐. 그럼 어느 지역에 이런. 어르신이 제일 돌부심이 세던가요? 아 이것도 말을 잘 해야 하는데 다들 돌부심, 그러니까 그 같이 살아오신 분들은 다 이제 대단하신 돌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야기를 촬영하면서 많이 들었던 곳은 아까 말씀하신 뭐 어음이라든지 귀덕이라든지 그리고 또 월정. 이렇게 예를 들으니까 꼭 한번 저도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저도 모르게 걸었을 수도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는 이제 올레 그 표식 있잖아요. 사람들이 최초에는 몰랐지만 이제 누구나가 보면 올레 표식을 알게 된 것처럼 밭담길도 처음엔 저게 뭐야 하다가 점점 사람들 눈에 그 뭐 지오파크도 그렇고 밭담길 그 이제 표시가 좀 이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그 길을 마치 올레길처럼 찾아서 걷고 계신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밭담 축제를 10월 20일에서부터 20일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밭담의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그것들을 밭담 이 올레길 걷기를 할 때 어린이라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다가 팻말이라든지 나무에 이름을 달듯이 거기다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그냥 밭담의 종류 있잖아요. 뭐 겹담이다 아니면 헛담이다. 이거는 뭐 아까 잣길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름을 달아서 이게 스토리 메이킹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좋은 것 같아요.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마도 10월 20일에서 22일 그 잣길을 걷다 보면 그런 네이밍이 된 어떤 그 밭담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이 오십사 하는 다시 위원장으로서 다시 또 부탁드리고 싶네요. 홍보 대사이시기도 아니 하네요. 54회 아니 이게 문화자원으로 쓰이게 된 거는 비교적 최근 일이지만 밭담의 역사는 꽤 오래됐죠. 사실은 우리 밭담의 역사는 제주도의 농경 문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록만 그랬을 뿐이지 제가 보기엔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 싶고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밭담의 기능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뭐 여러 가지 경계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마소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뭐 파풍 효과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게 높게 돼 있으면
바람을 좀 찢어버린다 그죠? 뭐 그렇게 해서 우리 프랭카드 걸리면 바람이 있으면 프랭카드가 찢어지는데 가운데 구멍을 빵 뚫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전혀 찢어지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효과가 결국엔 제주의 그 밭담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제 작물이 잘 클 수 있게끔 뭐 온도 보존도 해주고 수분 유지도 해주고 그런 기능들을 사실은 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앞으로의 어떤 밭담의 기능이라든지 그것이 문화적인 입장, 뭐 역사 그거라기보다는 아예 제주도의 역사가 내가 보기엔 돌담의 역사이기도 하고 여기는 밭담의 역사이기도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뭐 천년의 밭담이 아니고 저는 처음부터 시작했다. 1세기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주 밭담의 역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밭담의 역할이 여러 개 있지만 실제로 지금은 소나 말을 방목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밭담의 역할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뭐 마소의 출입을 막는다거나 이런 역할은 없고요. 또 바람을 막는 것도 예전에 이제 귤나무가 어리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 돌담을 높게 쌓아서 과수원마다 이렇게 돌담을 높게 쌓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귤나무도 많이 자라고 방풍림도 자라기 때문에 돌담이 그렇게 바람을 막는 역할도 또 약화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돌담의 기능이다, 역할이다 하면 경계 표시라든지 그 기능이 가장 강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제주도의 경관, 아름다운 그 독특한 경관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밭담 그 자체도 예쁘긴 한데 밭담과 어우러진 한라산 그 하나의 풍경 또 밭담과 바다가 어우러진 그 하나의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 밭담은 이제 밭에 농작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농작물의 모습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밭담도 맞아. 새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맞네. 그리고 비가 왔을 때랑 말랐을 네, 그렇죠. 때. 안개 계절마다 꼈을 때, 다르고, 예. 예, 바람 불 때 농작물은 흔들리지만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이 밭담과 흔들리는 농작물. 그래서 주변하고의 그런 어우림에 따라서 날마다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루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액자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면. 맞아요. 예. 아니 오래된 역사를 근데 버텨내려면 그 다우는 다우는 기술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그게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아요. 돌은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뭔가 접착제를 쓴다거나 뭐 진흙을 넣어서 쌓는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오직 돌로만 돌만, 네. 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과 돌의 마찰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마찰력을 크게 했을 때 돌이 쉽게 안 무너지고 든든한 돌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이 마찰력을 튼튼하게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기술인데 제주도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그 조상 대대로 이게 밭에서 일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수해주고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전수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이긴 한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다 돌챙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유럽 돌담하고 제주 돌담하고 비교하면 참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돌담이 만들어진 배경이 밭담이 만들어진 배경이 멀리 가면 15세기까지도 가지만 보통은 한 16, 17세기부터 일어나던 우리가 말하는 인클로저 운동, 사실은 이제 토지 구획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에 하면서 일시적으로 사실은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생울타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뭐 몰타르라든지 다양한 재료들이 사실은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제주도는 역시 화산의 토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로 밭농사 중심이라 그런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목축이라든지 그런 어떤 그 초지 아니면 이 목장이랄까요? 그런 어떤 형태로 그것이 혼합농업 형태로 사실 이용되고 있는 것이 제주도의 밭담하고 유럽의 유사한 밭담하고 사실은 차이점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육지부의 돌담하고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제주도의 돌하고 육지의 돌하고는 조금 돌이 다릅니다. 제주도는 대부분이 다 현무암이라면 육지부에는 현무암이 있는 지역이 일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돌에 따라 쌓아지는 돌담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제주도 현무암의 특징은 표면이 거칠거칠하기 때문에 마찰력이 아주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턱턱 올려만 놔도 돌이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고 그냥 딱 한마디로 이제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데 육지부의 돌담은 표면이 좀 이게 마찰력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뭘 또 하는, 발라야겠네요, 그러면. 예, 차이가 있어서 그 육지 같은데 이렇게 마을에 보면 토담이라고 하잖아요. 돌 놓고 그다음에 흙 진흙 놓고 돌 놓고 하는 이렇게 토담 형식의 돌담이 많은데 제주도의 마을의 돌담들은 진흙 넣고 쌓는 담이 없이 그냥 돌로만 그냥 쫙 한 줄로만 외담으로 쌓아도 쉽게 안 무너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기술 같은데 그게 또 이게 뭐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게 진짜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주 문화와 제주를 살아온 사람들의 풍토의 특성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이 있고 생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게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미학의 부분, 뭐 구불구불, 밀집 이거는 우리가 지금 후세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연구를 하면 그렇게 보이지만 이 완벽함에 가까운 아름다운 기준을 갖추는 걸 의도해서 계획해서 하시지 않았거든요. 어느 마을 분들도. 그거는 정말 저희가 본인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계단에 맞지 이렇게 맞아. 해주는 작업이 있어야 이게 보물이다라는 거를 만들어온 그 장본인들이 저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돌아다니면서 삼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고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밭담도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딱 이렇게 있으면 뭔가 인공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돌담은 그렇지가 않고 약간 울퉁불퉁도 하고 어떤 건 약간 곡선도 이루고 이러니까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의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긴 돌이 그렇게 생겼잖아. 아니 진짜 어떻게 꾸불꾸불하게 생긴 나선형의 밭담이 사진을 찍어보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그럼 동쪽과 서쪽, 그러니까 제주 동쪽과 서쪽에 돌담 차이도 있나요? 딱 그 동서로 나눠서 여긴 이렇고 여긴 이렇고 구분하기 애매합니다, 아주. 왜냐하면 돌에 따라서 돌담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제주도는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돌들이 만들어지는데 오름이 많잖아요. 그 동네 오름에서 어떤 용암이 흘러서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오름 가까운 데 있는 돌은 이렇지만 저 멀리 가면 또 돌이 또 바뀌고 하다 보니까 딱 구획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특징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밭담에는 그 동네의 그 돌담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위에 어떤지는 모두가 알지만 땅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 땅이다라는 생각으로 내 땅은 어떤지 그 밑은 어떤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또 약간 더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땅 얘기, 밭 얘기만 안 하거든요. 항상 4.3 때는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밭담의 이야기, 물질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의 시대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관파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돌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밭담이었던 게 성담이 됐다가 거기서 지켰던 보초 섰던 얘기가 나왔다가 그러면서 또 다 같이 또 막 물다가 또 아이고 귀여워 하면서 그냥 또 사라졌다 하시다가 근데 그걸로 또 우리 집에 집담을 만들고 울담을 만들고 또 산담이 나오고 희노애락 생과 사가 우리는 오늘 밭담 얘기만 하지만 사실은 많은 담들이 다 똑같이 귀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밭담을 존경합니다.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환경에 어떻게 적응을 했느냐. 그죠? 그다음에 그것이 얼마만큼 긴 시간에 걸쳐서 사실은 이제 농업 시스템이 만들어졌느냐. 그다음에 어떤 경관적인 요인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농업유산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무지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태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과의 조화로운 어떤 농업 시스템.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세계 농업 유산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밭담도 마찬가지인데 밭담이 사실은 등재된 것이 아니고 밭담을 중심으로 한 농업 생산 경작 방식을 포함한 모든 것, 어그리컬처 시스템, 밭담 어그리컬처 시스템 그것이 정확한 우리 세계 농업 유산에 등재된 우리 밭담의 그 이름이에요. 정확한 영어 이름.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관여된 생산 방식으로부터 해가지고 생태 환경, 경관 다 그것이 어우러져서 그 효과를 해줘야 사실은 세계 농업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약간 걱정과 함께 또 생각나는 어르신들의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의 농업 문화 유산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 일컬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1차 산업의 주인공이자 그 밭을 써오고 땅을 직접 만들어 왔던 농민들의 삶에 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서 어르신들께서 아이고 그 밭담 지정하는 건 좋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얼마나 골치스러운 일인지 아느냐라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땅의 문제이고 자기 재산의 문제이고 물려줄 유산의 문제이니까 되게 직접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되게 객관적으로 이것을 떨어져서 볼 게 아니라 진짜 붙어있는 하나의 그 커다란 진짜 우리가 포함된 시스템으로서 보려면 이 농경 문화를 일구어온 1차 산업을 우리는 지금 얼마만큼 소중하게 유산처럼 보듬고 있는지가 저는 이제 삼촌들을 떠올리면 약간 걱정도 되고 더 잘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우리의 농산물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밭 안에서 나는 그런 결과물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그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소득의 원천이 되느냐. 네. 소득이 농산물 소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관 혹은 체험 혹은 뭐 휴양 그거에다 어떤 그 이제 소득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농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고 생태를 유지하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보면 밭담을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어떤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전혀 이 반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사실은 밭담을 유지 보존하고 새로 쌓는 거에 대해서 결코 국가가 너무 자유롭게 놔두고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걸 왜 유지 보존해야 되는가? 왜? 돈이 되고 나중에 더 소중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유지 보존해야겠다는 생각이 오게끔 사실은 뭔가 제도적인 해줘야죠. 입장에서 네. 제가 보기엔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밭담이 많이 훼손이 되긴 했죠, 그럴까? 지금.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제가 뭐 훼손율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사실은 측정해 보니까 연간 한 뭐 2.9% 특히 이제 이 도로 개설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밭담의 훼손율이 상당히 높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실은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밭담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돼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소나마를 방목할 때는 그 밭담이 곧 생명입니다. 맞아. 밭담이 무너지면 농작물을 이 방목돼 있는 소나 말들이 들어와서 뜯어먹기 때문에 밭담이 무너지는 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냥 자기 밭이 아니라도 지나가다가 무너져 있으면 돌 올려놔 주는 아, 그게 문화였는데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요. 예. 하지만 지금은 소나마를 방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밭담이 무너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 무거운 돌을 이제는 들어서 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거구나. 그냥. 방치돼 버리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저기 무너진 밭담들이 너무 많아요. 그대로 방치되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거를 어디 서귀포 대평이었나?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서도 마을 청년회에서 무너진 밭담들을 좀 우리가 쌓는 거라도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쌓는지를 알아야 될 배워야 거예요. 되고, 맞아요. 그러려면 또 이제 동네 이제 어르신들이 있어야 은퇴하신 되고. 어르신께서 뒷짐 딱 끼고 아니라 이거 가져오라 하시면서 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만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돌챙이라고 하잖아요. 석공. 또 많이 줄었죠. 뭐 60년대, 70년대에는 그때만한 전성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저희 마을에 1960년대, 70년대에 활동했던 돌챙이 어르신들이 7분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전문가, 그냥이 아니라 정말 집도 장인. 지으러 다니고 하는 장인분들이 무려 7분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한 분만 살아계시고 6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마을만이 아니라 모든 마을에 예전에는 다 돌챙이 어르신들이 사셨는데 그분에 대한 조명도 안 돼 있고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을의 중요한 그 돌 관련 역사거든요. 실은 저희 그 7분 중에 제일 막내로 그 하셨던 분이 아직 살아계세요. 마지막 한 분이 살아계셔서 그래도 그분 통해서 예전에 마을 분들, 돌챙이 분들 일했던 이야기들을 다 이게 좀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밭담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 돌챙이라고 하는 석공들도 많아져야 할 텐데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예전에 영국을 석공협회를 이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여러 가지 그 돌담을 새롭게 축조하거나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걸 이제 부여를 하고 있어요. 아무나 사실은 돌담을 쌓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격증 있어야 돌담 쌓는다 하면 아마 그 난리 날 이상해요. 겁니다. 난리 나고. 하지만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부실한 돌담. 그러니까 제대로 쌓아야 되는데 제대로 쌓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허술하게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져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좀 교육 같은 것들 체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 영국 같은 거는 특수한 경우로 특수한 이렇게 거지. 우리는 2만 킬로라고 그러죠. 재보시니까 그렇죠. 교수님이. 22,000kg죠. 그 어마어마 만리장성은 잽도 안 되는 그런 진짜 많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허술하게 그냥 그 조금씩 다 와가는 걸 놀이처럼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청년들이 학교에서 기본으로만 조금만 배워도 알고만 있다면 지나가다 떨어졌네 나 이제 할 줄 알아 그 정도 놀이로 그렇게 해야 2만 킬로라 되는 관리가 것을 그야말로 우리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재미나 그 앞에서 뭐 인스타 사진을 찍는다던가 내가 이거 다 왔어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라도 좀 즐겁게 기꺼이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물론 그런 석공의 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제주도에도. 근데 밭담에 관해서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같이 길렀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좀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밭담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 뭐가 더 있을까요? 저희 학교가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 학교의 목표는 딱 그거예요. 제주도민들에게 돌담 쌓는 기술을 대중화시킨다. 기술자 양성이 아니다. 대대로 이어져 오던 그 손으로 이어져 오던 그 기술을 이제는 단절됐기 때문에 그 기술을 대중화시켜야 그 수많은 돌담들을 보존이 될 수 있다. 돌챙이들만 쌓는다고 해서 그거 보존이 안 되거든요.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이런 밭담 같은 거 보존할 일이 생기면 저희는 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챙이는 유지가 될 겁니다. 일거리가 많이 생긴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든지 자기네 밭담은 자기대로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돌담을 무너져 있네 하고 이제 쉽게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생긴다면 아주 저는 그거 어때요? 그 플로깅 같은 거 유행이잖아요. 밭담 쌓깅 이런 것처럼 뭔가 쓰레기 줍는 것도 어느새 붐이 되어서 너도 나도 줍고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것처럼 하나의 그럼 캠페인이 돼야겠네. 떨어진 네. 돌담이 떨어져 있어 하면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주체 의식을 모두가 이 섬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그러니까 재미로 관광객들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돌 탑처럼 이렇게 쌓잖아요. 그런 거 안 쌓고 제발.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진짜 네. 그 밭담들 있으면 밭담에 돌 하나 올려놓고 이런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밭담을 뭐 유지 보존해야 되고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는 중요한 게 밭담 주인들한테 아니면 밭담을 밭을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반대급부가 분명히 주어져야만이 사실 이게 유지 보존될 수 있다. 뭐 그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유럽이라든지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경관보존 직불제 밭담의 경관보존 직불제 도입은 저는 상당히 필수적이고 진짜 실질적인 대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들한테 제주 밭담의 1m당 그 가치가 얼마일 것 같아? 경관으로서만. 가치가 얼마라고 물어봤더니만 조금 오래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미터당 한 3,000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22,000원에다가 3,000원 하면은 연간 한 660억.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니까 물가 상승률까지 모르겠네. 연간 1,000억 이상의 어떤 가치를 경관자원으로서만 가치만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경관보존 직불제 도입은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고 조만간에 될 것이 아닐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돌아가신 석공 삼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살려서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은 이제 안 계셨지만 그분이 쌓아놓은 돌담, 우리 마을에 담은 항상 있어서 매일매일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데 그분께서 제주도는 살아있는 큰 돌, 한라산이라는 커다란 살아있는 큰 돌하고 또 죽은 돌로 이루어져 있는 섬이다. 우리들은
누구한테 그걸 물려줄 생각에 이제 쌓아온 건 아니지만 죽어 있는 돌들을 이렇게 사람이 쌓아서 올려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한라산이라는 것을 커다란 큰 돌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너무나 놀랐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안반을 깨기도 하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제주에 사는 사람이 안반을 기계로 깬다는 것은 뭔가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제주말로 동티나는 일이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이야 많이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아직 저희랑 같이 살아있고 또 말씀하신 우리가 진짜 2만 킬로나 되는 돌담은 사실 살아있는 작은 사람들의 손이 쌓아오고 그 밑에는 또 벌써 돌아가신 제가 지금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울적해지는 마을의 석공 할아버지가 쌓아오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보고 살아오셨고 우리도 또 볼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러우니까요. 그 살아있는 돌 위에 사는 저희로서 죽은 돌에 또 살아있는 손길을 계속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전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밭담의 역사, 우리 문헌상으로 보면 1000년의 역사라 그랬지만 사실은 농경 문화가 있으면서 했으니까 뭐 2000년의 어떤 역사가 있는데 그 밭담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이라고 봐요. 지금 계속 사라지고 있고 제가 보기엔 사라진 이후에 이것을 복원하는 데는 엄청난 많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결국에는 없어지기 전에 제가 보기엔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것이 보존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이 사실은 선결돼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 속의 밭담이 아니라 정말 쌓여온 시간과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지혜들까지 엿볼 수 있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김에 올 가을에는 그 마을 곳곳에 정취가 묻어 있는 밭담길 한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이 시간 마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